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종종 겉과 속이 다릅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철저히 계산된 의도와 이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필요가 없어지면 냉정하게 등을 돌리는 모습,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며 뒤로는 배신을 준비하는 행동,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을 비난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신뢰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사소한 일조차 철저히 계산하며 자신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소모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며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계산된 친절, 충성심을 가장한 배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습관 등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치고 갈등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인식하고 진정한 관계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철저히 계산하며 자신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인 관계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을 이용하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특징을 보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특징과 그 행동 방식,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상대방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익하게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친절하고 배려 깊은 사람처럼 행동하며 상대방의 호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진정성이 아닌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친절함과 냉담함을 번갈아 가며 보입니다.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대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며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왜곡합니다.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은 피해자인 척 행동합니다. 문제를 은폐하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자신의 잘못을 감춥니다. 과장된 말이나 허위 정보를 활용해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관계를 진정성 있는 신뢰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풀며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관계는 차갑게 정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에게 진정성 부족으로 인식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이중적인 행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되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이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동은 공동체 내 갈등을 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은 공동체의 조화를 깨뜨리고 팀워크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간파하려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그 진정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도하게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냉담해지는 모습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제안하거나 행동하는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도한 칭찬이나 비난이 반복되는 경우 그 이유를 의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관계를 지나치게 깊게 형성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그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기대와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정비하거나 단절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는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히 행동하며 타인을 조종하려 합니다. 이들의 행동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신중히 관찰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진정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모든 행동이 계산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계를 단절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관계의 맺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자신만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익 중심적인 태도는 일상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공동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만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상대방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들의 특징과 행동 방식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분석해 봅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진정한 교감이나 상호적인 신뢰의 기반이 아닌 철저히 자신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단순한 호의나 인간적 교감보다는 이익의 크기와 지속성을 기준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과장된 칭찬을 하며 호감을 얻으려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친절과 관심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친절은 진정성이 없는 일시적인 전략에 불과하며 필요가 없어지면 태도가 변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차가운 태도를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대화조차 최소화하거나 아예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관계 형성을 꺼립니다. 이들은 이익이 없는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단절합니다. 과거에는 친밀했던 관계라도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냉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단절은 상대방에게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며 결국 부정적인 평판으로 이어집니다. 이익 중심적인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타인의 가치를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회로 판단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의 행동 이면에는 내면의 불안정성과 자존감 부족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자원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심리로 인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이익 중심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친절함과 호의를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반복되는 배신과 냉담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공동체에서도 이익 중심적인 행동은 갈등을 유발합니다. 특정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협력하려는 태도는 공동체의 조화를 해칩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소외감을 주며 팀워크와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들은 자신이 조작한 관계가 무너지고 고립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들은 점점 사회적 지지 기반을 잃게 되고 부정적인 평판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그들의 친절이 특정한 목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맺는 관계가 진정성 있는 교류인지 아니면 이익을 위한 전략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이익이 없으면 관계를 끊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친절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익 중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경계심을 유지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칭찬을 남발하는 경우 그 이면의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깊게 맺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거나 관계를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허용 범위와 기대를 분명히 전달하며 그들의 지나친 요구를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진정성을 평가하고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며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에게 현명하게 대처하며 긍정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얻지만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 신뢰를 쌓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의 믿음을 저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팀이나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도 해치며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이들의 행동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징과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며 뒤로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특징, 행동 방식,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포장합니다. 과도한 칭찬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갈등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더 큰 기회나 이익이 생기면 자신이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무시하고 즉각 행동을 바꿉니다. 이들에게 충성은 지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배신을 감추기 위해 철저히 은밀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거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들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꿉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불리한 상황에서는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상대방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태도를 조정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를 파괴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큰 상처를 받으며 이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전체 공동체 내에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이들은 공동체 내에서 협력을 방해하고 조화를 깨뜨립니다. 특정 상황에서만 충성스럽게 행동하며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협력합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팀워크와 협력 의지가 약화되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배신적인 행동이 드러나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판이 쌓입니다. 신뢰를 잃은 이들은 점점 고립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큰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 충성스러운 척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불안정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과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겉으로는 헌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상호적인 신뢰와 존중이 아닌 도구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타인을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며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를 쉽게 끊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겉으로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헌신적인 모습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들의 행동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것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태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행동이 변하거나 책임을 회피합니다. 반복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패턴이 있다면 그들의 의도를 의심해야 합니다. 말뿐인 헌신과 충성보다는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행동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계가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허용 범위를 분명히 하고 그들이 이를 넘어서려 할 때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재조정하거나 거리감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경우 그 의도를 분석하고 냉정히 판단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상황을 공유하며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겉으로 충성스러운 척하며 뒤로는 배신하는 사람들은 개인과 공동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거둘 수 있으나 결국 신뢰를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간파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신중히 관찰하고 진정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신뢰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실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비난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개인적 관계는 물론이고 조직과 공동체의 협력과 신뢰를 해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상황을 왜곡하며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행동이 타인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심리적 방어 기제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되며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 회피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요인이나 외부의 영향을 강조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말을 늘어놓습니다. 변명과 핑계를 반복하며 책임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합니다. 책임 회피는 종종 상황을 왜곡해 자신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이야 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합니다. 타인 비난은 자신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문제의 초점을 다른 사람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야 라는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자신이 실수했더라도 이를 타인의 행동과 연결시켜 책임을 흐리려 합니다. 비난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덮으려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이 약점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단점을 끄집어내어 현재의 문제와 연결시키며 비난의 방향을 조작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비교적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이미지를 심으려 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행동은 단순한 책임 전가를 넘어 인간관계와 공동체 내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문제 해결 대신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며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의 균열을 초래하고 공동체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책임 회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특히 실패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하며 자신의 위치를 방어하려 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얻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책임을 전가받은 사람들은 억울함을 느끼고 이를 통해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협력과 조화를 방해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비난과 변명이 반복되면 공동체의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팀워크가 약화되고 공동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결국 해당 개인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상실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에 맞서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나눕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를 방지하려면 역할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명확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책임 전가를 방지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비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상황을 제3자와 공유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을 예방하려면 긍정적인 대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비난과 변명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의 대화를 통해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비난 대신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 회피와 타인 비난은 개인과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동입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결국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고 책임과 역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며 긍정적인 대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행동을 인지하고 대처하며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일조차 철저히 계산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일상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신뢰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작은 대화, 선물, 부탁까지도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모든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런 태도는 효율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과도한 방어 기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까지 계산하는 태도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균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작은 선물이나 칭찬조차 상대방이 특정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손해조차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두드러집니다. 친구와의 식사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비용을 지불하게 될 상황을 극도로 꺼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받을 때도 자신이 받을 보상이 불분명하면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관계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운 태도를 보입니다. 모든 관계를 자신이 이익에 따라 판단하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이익이 없는 관계는 쉽게 끊거나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회피합니다. 사소한 일까지 계산하는 태도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예상치 못한 손실이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하게 계산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계산은 종종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손해를 본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해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하려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 부족으로 연결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계산적인 태도는 관계에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상대방은 이들이 호의를 베풀 때도 이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계산적인 행동이 드러나며 주변 사람들은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종종 피로감을 동반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나 만남은 자연스러움이 결여되며 상대방은 항상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담은 관계를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소한 계산은
공동체에서의 조화와 협력을 방해합니다. 이들은 공동의 목표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지나치게 계산적일 때 이를 객관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적인 태도가 불필요함을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로 접근해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태도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지 않고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들에게 관계의 본질이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관계는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이는 계산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행동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거리를 두고 진정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정서적 고독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손익을 따지는 태도는 자신에게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소한 일까지 계산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신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고 인간관계를 더욱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작은 호의를 베풀며 타인과의 신뢰를 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제공하며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점차 계산적인 태도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호적 신뢰와 협력에 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정서적 연결을 중요시하세요.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더 큰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적인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점검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이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를 줄이고 인간관계를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철저히 계산하는 행동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관계에서 신뢰를 약화시키고 피로감을 유발하며 공동체의 협력과 조화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연습과 심리적 안정 찾기, 관계의 본질을 되새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계산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진정성입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행동,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뒤로는 배신하는 태도,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을 비난하는 습관, 그리고 사소한 일조차 철저히 계산하는 행동은 이런 신뢰와 진정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 간의 관계뿐 아니라 팀과 공동체의 조화와 협력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포장하며 신뢰를 얻으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익과 손해를 철저히 따지는 계산과 자기중심적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관계의 갈등을 불러옵니다. 또한 이런 계산적인 행동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주며 결국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동을 인식하고 관계의 본질이 신뢰와 존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진정성을 담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